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양고추처럼 코끝 알싸한 복수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미혼모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돌싱녀라고 해야 할지요. 따지고 보면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죠. 물론 지금은 저를 부르는 그 어떤 수식어들과 상관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러울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나 할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그러는 거냐고요? 사실 처음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해피한 건 아니었습니다. 무슨 밧줄도 아닌데 꼬이고 또 꼬여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은 이럴까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인생이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첫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막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제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저랑 붙어 다닌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 치고 롤러장에 놀러 갔습니다. 둘 다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대학이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 서로 말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좀 도발했어요. 야, 애들이 무슨 사이냐고 계속 묻더라. 그래서 넌 뭐라고 대답했는데? 너 혹시 무슨 이제 기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아, 돌았냐? 기대는 웬 기대. 그냥 뭐라고 했냐고. 뭐라긴. 너랑 나는 같이 어깨동무하고 목욕탕에 가도 아무 느낌 없는 사이라 그랬지 뭐. 뭐? 솔직히 그 말에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오기가 생겼는지 제가 그 아이 입술에 뽀뽀를 했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애가 제 뒤통수를 확 잡아채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둘 다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첫 경험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임신이 될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저희는 철저한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고요. 제 생리 주기상으로도 안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대학 입학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요즘이야 고등학생들이 아이 낳기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하던데 그때만 해도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었을까요? 대낮에 날벼락 맞을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처음엔 혼자 고민하다가 이건 혼자 끙끙 앓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머리를 맞대자고 그 녀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 나 말고 또 그런 남자 있지?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니, 나한테도 네가 먼저 키스했잖아. 닥쳐라, 싸다고 맞기 싫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그래서 너 만나자고 한 거잖아.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 망치고 싶어? 그 새끼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는 건 인생을 망치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낳은 부모님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실수로 생긴 애는 우리가 야, 솔직히 그게 무슨 애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은 마련해 볼 테니까 지워. 나쁜 놈. 애가 무슨 담벼락에 쓴 낙서냐? 지우긴 뭘 지워? 그럼 어떡할 건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부모님들께도 혼날 땐 혼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고 의논 드리는 것도 방법이고. 야, 나 쫓겨나 우리 집에서. 나 3대 독자야. 너만 귀한 자식 아니야. 3일 후에 다시 만나. 하지만 3일 후 그놈은 연락 두절. 집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놈 부모님은 이미 이 사실을 들으신 게 분명했어요. 저를 집에도 안 들여보내고 현관 앞에 세워놓고는 안에서 거는 걸쇠 걸고 문 쬐끔 열어놓고는
다신 오지 말란 말만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은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대요. 그 사람들 이사 갔다면서요. 온 집안이 야반도주 한 거 있죠. 그렇다면 제가 또 그 노력의 가상함은 인정해 드려야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저 혼자 모든 결정을 해야 했어요. 지가 저지른 일 책임도 안 지고 또 그런 걸 자식이라고 싸고 도는 그 새끼 부모님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인간들이라면 애저녁에 여기서 인연 끊어진 걸 다행으로 여기자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실은 저희 집은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저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해줄 정도였고 저는 대학을 가도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안에 한 푼이라도 보태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엄마가 나 그렇게 약한 애로 안 키웠잖아. 아빠가 나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는 아이로 키웠잖아. 평소에도 부모님은 제가 하는 선택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하셨던 거겠지만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맘 편히 아이를 낳자고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걸 저한테 미안해 하실 만큼요. 결국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혼자 씩씩하게 아이를 낳았어요. 다행인지 그 새끼를 닮은 구석은 눈꼽만큼도 없이 머리카락 한 올부터 새끼 발톱까지 모두 저를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럴 때 쓰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부모님도 나를 가졌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었고요. 정말 예쁘게, 똑똑하게, 맑고 밝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은 지독하더군요. 제 아이가 돌이 되던 해, 원래도 좋지 않던 집안 형편이었지만 아빠가 실직하고 엄마마저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식당 일을 하실 수 없게 됐어요. 그나마 제가 학교 가거나 아르바이트 할 땐 아이를 같이 봐주셨는데 이제 그마저도 도와주실 수가 없게 된 거죠. 저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지금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 엄마도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아니? 넉넉하게 못 해준 거야. 늘 미안했어. 그래서 엄마가 가난하게 애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 넌 네 인생을 포기하면서라도 얘 잘 키우고 싶겠지. 당연해. 근데 네가 걔 엄마이듯이 나도 네 엄마야. 난 네가 중요해. 엄마가 알아보니까 입양 가는 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다더라. 엄마 얘기가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어쩜 저도 버거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0대 초반 한창 파릇파릇할 나이에 학교 가고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얘기를 엄마가 대신 해준 건지도 몰라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제가 엄마 말에 설득당한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게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던 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어요.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 자기는 괜찮다는 듯 지금껏 보지 못한 환한 웃음을 웃었다고요. 아이를 안고 차에 오르는 입양기관 직원을 잠깐 불러세워 저는 아이의 목에 목걸이를 하나 걸어줬습니다. 직접 쓴 편지도 아이 옷 속에 넣었어요. 그리곤 여러 번 당부했어요. 꼭 이 목걸이를 아이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제 편지도 꼭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제 마음 하나 편하자고 그렇게라도 했던 거겠죠, 저는. 아이에게 준 목걸이는 저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엄마가 저한테 사주신 거였어요. 새 모양의 조약돌로 된 목걸이였는데 엄마는 제 목에 그걸 걸어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새처럼 자유로운 아이야 너는. 꼭 그런 아이가 될 거야.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로워야 아가야. 그렇게 인사하며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들을 입양 보낸 후로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동안 저도 다른 연애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대학교 때 제 발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몇 달 동안 저를 졸졸 따라다닌 선배는 나중에 모든 사실을 듣고는 저더러 꽃뱀이라고 소문내고 다녔고요. 결혼 정년기 때 자기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결혼하자던 남자는 막상 제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며 헤어지자대요.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는 생각은 애저녁으로 집어쳤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요. 나중에 내 아들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엄마 정도는 돼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러던 중 회사 거래처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 일 때문에 밥을 몇 번 같이 먹고 술을 마신 적도 있죠. 그냥 편했어요. 서로의 깊은 얘기를 묻지도 않았지만 서로 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지만 않았을 뿐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남자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현주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요? 뭐가 그렇고 뭐가 그렇지 않은데요? 저 현주 씨랑 잘해보고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경험이 있고 중학생 아들도 키우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무튼 애엄마는 아이 낳고 못 살겠다면서 그냥 도망가서요. 저 다 아는데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나랑 만나는 거? 그 자리에서 저 역시 지난 일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입양 보냈던 얘기까지도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사이가 됐죠. 서로의 사연이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결혼하자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충분히 남편의 아이와 친해질 시간을 가지고 싶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결혼이 급무스를 타고 진행되는 바람에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간단히 양가 부모님들만 모시고 했어요. 남편이 이미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다시 초대한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겠죠. 물론 저는 결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남편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남편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아들, 아니 이제 제 아들과 친해지는 일이었죠. 중학교 2학년. 왜 북한이 함부로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이들 때문이라고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지금 한창 예민하고 까칠할 나이라 대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아들은 저랑 눈을 마주치지도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늘 똑같이 아들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벽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았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랄까. 하루는 학원 가기 전에 먹으라고 차려둔 밥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걸 남편이 목격하고는 혼낸 적도 있었어요. 너 이 자식 지금 뭐하는 행동이야? 여보 그냥 둬요. 지금 제일 힘든 건 성훈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평소에 쟤 당신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시간을 주자고요 쟤한테.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모르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가족으로 인정하겠어요. 게다가 한창 사춘기, 예민할 나이에 말이에요. 아들은 여전히 저한테 냉담하게 굴었지만 서운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소식도 모르는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인 아들에게 제 아들에게 못해준 것까지 잘해주고 싶었죠. 그게 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성훈아, 어제 아빠가 너한테 화낸 거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착한 척 오지네. 뭐라고? 가식 떨지 말라고요. 소름 끼치니까.
그래. 네 눈엔 내가 가식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래도 때가 되면 내 진심 알게 될걸? 너 그때 되면 엄청 후회한다 너. 아주 지랄을 하세요. 성훈아, 아무리 내가 미워도 어른인데 그런 말은 좀 그렇다. 좀 더 예쁜 말 해주면 안 될까? 아이, 듣기 싫으면 말을 걸질 말든가 귓구녕을 쳐막든가. 중2병. 말만 들었지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말 한 번 잘못 섞었다가 아주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가슴에 콕콕 와서 박혔어요. 모두 상처가 됐지만 제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아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는 건 언감생심.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느새 제 소원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아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순간이 있긴 있었어요. 학원에서 전화 오면 어제 집에 일 있었다고 좀 해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학원 어제 안 갔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하든 말든 하지. 됐어요. 안 할 거면 꺼지시든가. 남편 몰래 수습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가. 저기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은 왜? 그거 그냥 주기에 꽤 큰 돈인 거는 너 알아? 짜쳐. 그딴 소리 씨부릴 거면 관두시든가. 남편한테 말 못할 돈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말을 걸었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 아이가 나한테 마음을 열 수 있다면 하는 헛된 바람으로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답답해지면 늘 저와 속 깊은 얘기를 나누던 친구의 식당으로 찾아가 한참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너 그러지 마. 네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근데 너 만약 네가 진짜 엄마였잖아? 그럼 걔 등짝을 후들겨 패도 팼겠지. 왜 그걸 다 수습해 주겠니? 그런가? 진짜 엄마면 잘못할 땐 혼낼 줄 알아야지. 무조건 오냐오냐 다 받아주면 어쩌자는 거야. 근데 그랬다가 혹시 나를 더 미워하게 될까봐. 어머, 너 혹시 걔 무서워하니? 에이, 무섭긴. 애 잘못되는 걸 엄마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니? 잘 생각해봐. 소리도 치고 혼도 내고 말 안 들으면 매로 다스려야지. 친구의 얘기를 들은 후 저는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잘한다고 노력하는데도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우리 둘 사이에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보. 왜? 우리 둘 사이에 그러지 못할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가 아니라 성훈이가 있지. 우리 애 생기면 성훈이 마음이 괜찮을까? 그 생각 해봤어 당신? 나는 또 지금처럼 성훈이한테만 올인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걸. 그럼 성훈이는 거기서 또 상처받겠지. 우리 성훈이만 키우자, 응? 결국 남편도 성훈이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저에게 고마워했고 아이 얘기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생색 내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아이도 마음을 좀 열어줄만 한데 그렇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을 주도해서 반 친구 하나를 왕따시켰고 집단 구타까지 했다는 거예요. 피해 학생은 출혈이 심해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다며 저더러 당장 학교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열일 제치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피해자의 부모에게 제 아들이 맞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그 사이로 뛰어들었죠. 이제 뭡니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얘 엄마예요. 왜요? 그쪽 아들 맞는 건 못 봐주겠어요? 그럼 내 아들은 어쩌라고? 그 새끼가 등신짓해서 그런 거라고요.
너 이 새끼 말 다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요. 그러니 저를 때리세요. 아이 앞날을 위해서 봐달라는 부탁은 안 드려요. 아니 못해요 그런 얘기. 제 아이 소중하듯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똑같이 소중한 아이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리겠어요. 전화 가라면 가고 매일 집 앞에 찾아와서 사과하라면 하고 그 집 화장실 청소라도 하라시면 다 할게요. 제가 죗값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성훈이는 살려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있는 힘껏 사죄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잘못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설사 제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아들에게만은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빌고 또 빌었어요. 결국 학폭위원회까지 이를 키우지 않고 합의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걸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왜라니, 넌 내 아들이니까. 잘한 것도 없는데요. 잘하든 못하든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 걸 그냥 눈뜨고 지켜보겠어. 내가 죽으면 모를까. 나 눈뜨고 있는 한은 절대 못 그러지. 그냥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책상에 앉아 등을 보이길래 좀 쉬라고 하고 방문을 나서는데 미안해요. 차갑지만 따뜻한 아들의 사과에 저도 모르게 쌓였던 서러움이 다 녹아내리더군요. 아들이 이렇게 될 정도로 힘들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언제부터인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긴 노력 끝에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죠. 정말 기뻤어요.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외식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굳이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들은 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성훈아, 이번 주말에 엄마 전시회 갈 건데 같이 갈래? 제가 뭐하러요? 아빠 돈으로 돈지랄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아, 뭐라고? 혹시 엄마가 지금 잘못 들은 거니? 귓구녕에 솜 처박은 거 아니면 제대로 들은 거 맞을걸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충분히 좋은 관계를 회복했다 생각했는데 아들은 이전보다 더 심한 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답답함과 속상함,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아들이 술에 취해 깊은 잠이 들어있던 어느 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들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휴대폰에서 놀라운 대화창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먹기 전이야. 너는? 그년이 차려준 밥 먹기 싫어서 좀 이따 나가서 먹으려고요. 맛있고 영양가 많은 걸로 사 먹어. 내가 해주는 밥이다 생각하고. 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분명 아들은 그 대화에서 상대방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3배는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은 벌벌 떨렸지만 저도 모르게 그 대화의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들은 자신을 낳아준 친모와 연락을 하며 지냈더군요. 연락 정도가 아니라 자주 만나기까지 하고 있었죠. 아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와 달리 친모에게 무척이나 살갑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대화 내용에는 제 뒷담화도 있었어요. 꽤 많이요. 아니, 아주 많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한테 선한 게 있는지도 몰라. 몇 날 며칠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건지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일단 아무것도 모른 척 예전처럼 아들을 대하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아들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돈 좀 해줘봐요. 아빠 몰래 한 2천만 원만. 2천만 원?
지금 엄마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까, 우리 아들? 토 쏠리니까 친한 척 좀 하지 마시고요. 나 사고 쳤으니까 지금 입금, 현금으로, 오케이? 이렇게 저에게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한 일도 두어 번 있었죠.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도 저는 미쳐서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혼 전 제가 열심히 모아둔 비자금을 털어 아들이 원하는 돈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금해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다시 한번 아들의 휴대폰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저한테 사고 쳤다고 하고 가져간 돈, 그거 다 지 친모한테 갖다 바쳤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따져 물었습니다. 너, 네 엄마란 인간 언제부터 만났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 우리 엄마한테 엄마란 인간이라고 씨부리는 건 괜찮고 내가 당신한텐 당신이라고 하는 건 기분 나빠? 어떻게 알았냐니까. 설마 내 휴대폰 봤어? 와, 인성 쓰레기네. 우리 아빠 휴대폰도 몰래 보나? 의부증 이런 거 있으셔?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왜 남의 휴대폰을 보고 지랄이냐고. 도둑이야? 강도야? 남이사, 엄마랑 연락을 하건 만나건 같이 살건 당신이 뭔데 이래.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주제. 배신감, 그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전처럼 아들을 대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아들은 저를 무슨 벌레 취급하듯 했고 저 역시 아들에게 서먹해졌죠. 남편도 그 즈음엔 우리 둘 사이에 둔감해져서 아마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몰랐던 모양이었고 저도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간 아들이랑은 말도 몇 번 안 섞은 것 같아요.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도 했고요. 이제 다 큰 성인인데 들어오거나 말거나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거나 아님 지 친모 집에 가서 자겠지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써 더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을까. 나가서 한동안 연락이 없던 녀석이 갑자기 집에 와서는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다 얘. 어떤 여잔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도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줌마는 아줌마 할 일이나 하세요. 남의 일에 신경 끄시고요. 역시나 아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끝까지 제 할 도리는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걱정도 됐지만 남편은 지도 가정이 생기면 제 마음을 눈꼽만큼이라도 이해해 줄 거라며 저를 위로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쓸데없는 바람도 가져봤네요. 네, 제가 바보였죠.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다뇨.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저 혼자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니네 집 식구들 지금 우리 식당에서 상견례 하는데? 네 아들 결혼한다고 왜 말 안 했어? 뭐? 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얘, 네가 나한테 네 아들 사진을 얼마나 보여줬는데 내가 쟤를 못 알아봐. 네 남편은 또 어떻고? 일단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갈게.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 타고 친구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얘기가 한창 무르익었는지 분위기는 화기애애해 보였고 어이없게도 남편의 옆자리엔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옆자리엔 제가 아들이라고 부르던 인간이 앉아 아주 살뜰하게 그 여자를 챙기고 있더군요. 엄마라고 부르면서요. 그 소리에 꼭지가 돌았습니다. 조용히 아들을 불렀죠. 성은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죠. 결혼할 여자의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지?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집 일 도와주는 아줌마예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아니, 우리가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가끔 저렇게 오버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 이건 오버한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자리인 줄이나 알고 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도움이라도 청해볼까 남편을 쳐다봤지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남편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볼 생각도 없어 보였고 심지어 제 눈을 피하기만 하더군요.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아니 넌 됐고 난 저 인간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당신 좀 나오지? 아 글쎄 잠깐 좀 나오라니까. 남편이란 인간 뭐라고 짓거리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들 새끼는 저를 막무가내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병신짓 하시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 인생에서 좀 꺼져 주시죠. 뭐? 그게 너 나한테 할 소리야? 딱 보면 상황 파악 안 되시나 지금? 아빠도 당신한테 마음 떠난 거 우리 엄마랑 다정한 거 안 보이냐고. 충격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제 정신이 점점 맑아져 가더군요. 좋아, 내가 꺼져 줄 테니까 이유는 좀 알자. 너 버리고 책임 못 지겠다고 도망갔던 네 친엄마 왜 다시 그 여잔데? 언제부터였는데? 아, 그게 궁금하셔? 배알 좀 꼴릴 건데 괜찮으시겠나? 뭐 궁금하다고 하니 내 대답은 해드리지. 우리 엄마요. 나 그렇게 두고 간 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재혼한 남자가 재산 다 엄마한테 물려주고 끽 죽었는데 수중에 돈 좀 들어오니까 그동안 나한테 못한 거 다 해주고 싶어서 나 찾아왔다고요. 자기 발로 먼저. 아줌마는 아줌마 아들 찾을 생각 1도 못했지? 그러니 알 리가 있나 우리 엄마 마음. 당신은 주제넘게 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우리 엄마는요. 집 해준다, 신혼여행도 보내준다, 다 엄마가 해주겠다. 뒤늦게라도 우리한테 빚진 거 다 갚고 싶다는데 그럼 어떡해. 피는 물보다 진한데. 안 그래요? 아줌마?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니? 오호라, 그거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셔?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척 위선 떤 거구나. 왜? 우리 엄마 부자 됐다고 하니까 당신도 눈이 돌아? 어떻게 앞에다 몇 푼 찌끄러드려? 얼마면 됩니까? 난 이대로는 못 물러선다. 아무것도 포기 못해. 아니 아줌마 제발 부탁 좀 합시다. 남의 앞길 막지 마시고요. 아줌마 나 이 결혼 꼭 해야 될 걸랑요? 알아들었으면 좀 꺼져 주시죠. 저도 더는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걸어가다 보니 도저히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상견례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식겁하는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챘죠. 그 대머리였는데 가발이었는데 제가 너무 분해서 그 사실을 깜빡했었네요. 아무튼 남편의 가발을 내동댕이 치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얘 키운 엄마입니다. 저 여잔 얘 버리고 도망간 여자고요. 이 인간들이 그런 저한테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사돈 양반이 되실 뻔했던 분들 좀 들어보실래요? 이제 닥치지 못해. 이게 어떤 자리라고 너 같은 년이 감히. 누가 할 소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 뻔뻔하게.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상대방 가족은 도대체 어떤 게 진짠지 모르겠다며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들, 아니 그 새끼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지랄을 하더군요. 네가 뭔데 나서서 일을 망쳐? 왜 내 인생을 망치냐고 이 또라이 같은 년아. 지 화를 못 이겨 정신줄을 거의 놓은 그놈이 손을 들어 저를 치려는 찰나 저 역시 죽기 살기로 덤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하시죠. 누군가 그놈의 지랄을 막아섰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농방예의지국 아닙니까? 한국. 뭐야 이 자식은. 팀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 인사부터 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김상훈 씨였어요. 지금은 그러나 악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 보셨군요. 그런데 오늘은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어요. 저 여자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회방 나가지고요. 글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말하시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촉즉발의 6탄전 직전, 잠시 휴전 상태가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얘기 많았지만 이젠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져서 단 한순간도 그 인간 말종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저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어요. 억울하고 분했겠죠. 저도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아까 제가 맞을 뻔한 걸 막아준 그 청년이더군요. 한국말이 좀 서툴렀지만 그 청년은 저에게 괜찮으시냐며 실례가 안 된다면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서 있을 힘도 없는 저에게 둘도 없이 고마운 말이었죠. 신세고 체면이고 그런 거 따질 생각도 못하고 잠시 후에 기사가 몰고 온 그 청년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기 위해 청년의 얼굴을 보는데 반짝 청년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조약돌 모양의 새처럼 자유롭게 비상하라고 엄마가 나에게, 내가 아들에게 준 그 목걸이였죠. 순간 머릿속이 정지된 것처럼 멍해졌지만 일단은 고맙단 얘기부터 해야 했습니다.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그 새끼, 아까 그 남자랑은 어떻게...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얘기를 술술 털어놓더군요. 어릴 때 엄마가 자신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 아주 부유한 부모를 만나 잘 컸다.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해서 지금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고 있고, 자신은 그 새끼가 다니고 있는 금융회사의 미국 지사 팀장이라고 일 때문에 몇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차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길래 인사를 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다 듣게 됐다고요. 제가 아는 게 싫으셨다면, 실례했다면 사과합니다. I'm sorry.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고마운데요. 그런데 저 혹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목걸이... 이거는 우리 친엄마 나 입양 가기 전에 주신 겁니다. 기록? 기억하라고? 엄마가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No. 엄마 편지 읽고 엄마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되면 엄마 방식의 사랑이었던 거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 위해서 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 남자는 놀랍게도 제가 어릴 적 입양 보낸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전 정신을 놓고 미친 듯 오열하고 말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우니 아들이 먼저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왜인지 물어도 됩니까? 저는 대답 대신 평소 지갑에 넣어 다니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찍은 사진을 꺼내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입양 가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아들의 목에 지금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당신이 내 맘? 엄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가능성은 낮겠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식당에 오고 싶었던 것,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 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는데도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품에 꼭 안아주는 것 밖에는요. 당연하게도 저는 남편이란 작자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꼬라지도 보기 싫어 톡으로 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이었지만 그 인간이 전 부인과 저 몰래 만났던 증거도 다 모았어요. 그걸 코 밑에 들이밀었죠. 니놈 회사에 더러운 소문 퍼지게 소송까지 갈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도장 찍을래? 찍소리도 못하고 도장 찍었죠. 후레자식만도 못한 그 아들놈 역시 당연하게도 여자 쪽에서 파혼을 요구했답니다. 사기 뭐 그런 걸로 위자료까지 요구했다죠. 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더 뭐 좀 할 거 없나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더군요. Mom, 그 새끼? Baby? 아무튼 그 남자 회사 잘렸습니다. 제가 잘랐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됐을 텐데. No. 아버지 회사는 실력도 인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쓰레기들은 쓰레기 짓을 해요, 언젠가는. 제가 두 눈으로 본 이상 회사에 쓰레기를 둘 수는 없어요, 엄마. 그 새끼 싹싹 빌었어요. No, 그래도 안 됩니다. 제 아들이 그놈을 해고했고 그놈은 제 아들에게 설설기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죠. 말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루는 그놈이 절 찾아왔어요. 주제에 음료수 한 박스 들고 왔더군요. 가짠게. 나 당신 아들이라며 그냥 이렇게 둘 거야? 대가리가 썩었니? 네가 왜 내 아들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아이, 그러지 말고요 좀. 아줌마, 아니 엄마. 어따 대고 엄마야. 부정타니까 함부로 그 고귀한 단어 입에 올리지 마. 더는 듣고 싶지 않아 그 새끼가 사들고 온 음료수 박스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명치쯤에 명중했던 것 같아요. 평생 너한테 미안해 죽겠다던 네 친엄마한테나 가서 빌어. 그 여자 돈 많다며. 가서 빌부터 먹고 살아, 버러지처럼.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쫓아보냈습니다. 다시 제 앞에 나타났다간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요. 제 친아들은 지금 한국 지사로 발령 대기 중입니다. 그 준비가 좀 오래 걸려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꼭 저를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긴 시간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엄마 노릇, 아들 노릇 제대로 하면서요.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한국엔 엄마 밥이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먹어본 적 없어요. 이제라도 먹고 싶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에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살면서 엄마 밥을 먹고 싶다고요. 자기가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들어가 먼저 살고 계시라며 대걸 같은 집에 저를 앉혀놨습니다. 내 어머니여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이 아이를 낳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아이를 낳은 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해준 거 100배, 1000배로 더 잘하면서 저 아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놈 친모라는 여자, 재혼한 남편 유산 물려받아 돈 많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남긴 건 빚더미뿐이었고 전 남편한테 다시 빌부터 먹으려고 그동안 돈 많은 척, 좋은 엄마인 척 생쇼를 했던 거였죠.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쩐다 하면서 남편놈과 그 아들놈한테 돈을 뜯어간 거였어요. 완전히 사기라는 걸 알게 된 남편과 그 아들놈이 그 여자에게 쌍욕을 하며 쫓아냈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거기까진 속이 시원한데 이 인간들 배알도 없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당신 아들이랑 지내고 있다며?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뭘 다시 시작해? 내가 당신 아들,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잘할게. 내 아들처럼 잘할게. 기회를 줘, 응? 그래 엄마, 나도 형으로 모실게. 잘 모실게. 저는 대답 없이 두 사람에게 음료수를 내밀었습니다. 그 뚜껑을 따서 경품이 뭐라도 나오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두 인간 무슨 큰 성운이라도 입은 것처럼 신나서 음료수 뚜껑을 따더라고요. 꼴 보기 싫은 인간들. 하지만 뭐 그런 경품이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나요? 두 인간 모두 뚜껑엔
다음 기회에 라고 써 있었죠. 그런데 이 모질이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하더군요. 여보, 다음 기회라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 다음 달? 다음 주? 그래 엄마, 기회만 주면 우리 진짜 잘할 거야. 고마워 엄마. 지랄 연병들을 하세요. 나처럼 착하게 살았던 사람한테나 지금처럼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니들 같은 인간은 다음 기회 뜻도 모르지? 꽝이잖아 꽝. 니네 인생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꽝일 거라고 꽝. 알아들었으면 꺼져주시죠 꽝님들. 그보다 더한 말도 하고 싶었지만 행복한 제 삶에 더 이상 오물 묻히기 싫어 거기까지만 하고 쫓아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지옥인 줄 모르고 지옥 속에서 살았던 지난 삶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아들에게 그동안 못한 거 다 갚으며 오래오래 좋은 엄마 노릇 할 겁니다. 아들이 방금 퇴근했는데 배고프다며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다네요. 그럼 전 이만 아들 밥상 차려주러 가야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얘기 재밌으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고 화끈한 사이다 썰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